문재인 정부와 반대편에 서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저는 그중에서 대장주를 건설업종이다라고 보는데 주식 투자에는 매출이 늘어난 기업을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셀의 미래는 우리나라 셀 업체들의 미래 별로 밝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LG엔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도 맞습니다만 제 시각은 부정적이다. 자, 이제 한국도 3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죠. 대통령 선거.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뭐 그동안 이제 대선 정책준이 뭐니 해가지고 사실 좀 기대도 했는데 네. 이번 해는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네. 과거처럼 예. 영향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 한번 분위기 점검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작년 가을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정책 수혜주, 그러니까 이제 인물 테마주들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인물 테마주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인물 테마주들이 움직였다가 이제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이라든지 건설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선이 불과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거를 잊혀지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뭐 일부 그 안 좋은 건설 상황 이런 것들이 보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이 묻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주식 묻혔다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제는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겠죠. 3월 9일 날 저녁 때 대통령이 되시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부분들, 현재 문재인 정부와 반대편에 서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저는 그중에서 대장주를 건설업종이다라고 보는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근에 강남에서 재건축 허용이 됐죠. 그리고 음마아파트도 재건축이 이제 허용 얘기가 나오고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건설주들이 다 바닥권에 있는데 외국인들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4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우리는 이게 과연 물론 여당이 되면 그 공공개발로 들어가고 야당이 되면 민간개발로 들어간다. 이제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발한다라는 것은 일치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네. 그 여당, 네. 그다음에 야당 후보 네. 각각의 어떤 그 정책들 네. 요거를 좀 비교해 보면서 네. 그 만약에 어느 쪽이 당선됐을 때 그러니까 이쪽이 유리할 때 좋아지게 되는 네. 섹터나 주식이 있을 거고 야당이 또 그럴 때는 또 그 달라지겠죠, 조금씩은. 네, 조금씩 달라지는데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도 이제 그런 구도로 가려고 했는데 한쪽 진영에서 적극적인 지금 얘기가 없어요. 한쪽 진영이라는 건 어디예요? 야당에서. 야당에서 어떻게 정책이 아직은 정확하지 정책이 않아요. 어떤 선명함이 그러니까 제가 찾아볼 정도로는 없다. 그리고 여당도 지금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지금 경제적인 상황을 내가 바꾸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상황에서 가장 안 좋다라고 일컬어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즉 건설과 원전 관련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정책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정책 수혜주들은 우리가 일치는 하지만 나머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은 새로운 그 정부가 이제 선임이 되고 한 6개월 정도 동안 이제 정책을 담고 그다음에 나올 때 이제 정책주들이 수혜를 보니까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셔야 되는 게 과거 여느 대선과 다르다라는 것이 지금 제도를 좀 고치겠다. 주식 관련 제도를 고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방향은 다릅니다만 관심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거는 제가 대선 처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게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양 대선 주자들이 조금 세부적인 건 다릅니다. 근데 누가 옳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뭔가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자회사 쪼개기에 대해서도 뭔가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중 상장에 대해서는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MSCI 지수 선진화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이익단체들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익단체라고 보겠죠. 그렇죠. 우리도 개인 투자자로서. 예, 이익단체들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익단체들이 선거 전에 극렬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부 파업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하철도 막고 하는 게 이게 선거 때 항상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어서 정치인들이 그래 니네 얘기도 좀 들어줄게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저희 같은 이런 8.15에서도 계속 외쳐야 되는 게 정책 관련주들 이게 지금 불합리한 것들을 지금 그동안 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라든지 다양한 것을 외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분께서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는지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소리를 계속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물적 분할이라든지 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는 물론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주식의 장기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뭐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라든지 뭐 직접적인 거론을 해야죠. 신라젠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만약에 거기에 단 하나의 불법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라면 단호하게 정말 법을 좀 해서 누구도 손을 못 대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거는 뭐 그냥 그게 아니라 주가 조작이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그렇죠. 이번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주가 조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은 주가 조작을 하면 규모 이상이 되면 종신형이에요. 겁이 나서 못 해요. 근데 우리는 하고 나면 1, 2년 살고 나와요. 그럼 그 돈 내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런 법들은 정말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 도둑질하면 벌을 내릴 것이야. 이게 도둑질을 막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강력한 법이 있으면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논쟁거리가 많겠습니다만 지금 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잠깐 한탕 튀기면 내 평생 먹고 살 것을 벌 수 있어. 그 유혹에 안 빠지게 대선 주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대선 어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되셨을 때 그런 것들이 됐을 때 과연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피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구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거기다 또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아니라 이 그렇습니다. 금융, 증권 쪽으로 투자처로 이렇게 생각하게끔 시장의 어떤 체질 변화를 해줘야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여든 야든 이러한 요구 사항을 강하게 자꾸 반복해서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찌됐든 그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라는 증시격언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정부 정책을 따라라는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여가 되든 야가 되든 결정이 난 겁니다. 이제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그 내각을 구성할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들을 발표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정책의 흐름에서. 예, 그 정책이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정책이 어쨌든 새로 당선되신 분이 그 법률적인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이에요. 공무원들은 수장이 바뀌어서 수장이 가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조직이지 그걸 거부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국가 조직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분명히 거기서 수혜주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찾느냐 언론에 보실 게 아니라 정부 뭐 재정기획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헐적으로 좀 들어가서 원본을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건설주는 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이 되는 아마 섹터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또 이 대선 3월 이후에 좀 좋아질 만한 섹터라고 볼 만한 데가 있을까요? 저는 이차전지 소재단을 봅니다. 그 이런 생각은 어떻게 네. 보세요? 작년에 주도주였던 뭐 메타버스나 2차 전지 소재 네. 이런 쪽이 다시 주도주가 되기는 새해에도 네. 어렵지 않냐 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나 NFT는 하는데 이차전지 소재는 여러분들 지금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게 이차전지 소재 같은 게 오랜 기간 이제 조정을 받았고 에코프로비엠 사태가 나면서 주가가 한층 더 빠졌죠. 주가가 이제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의 어떤 폭등, 지금 현재 히토류 같은 경우도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라는 것들인데 지금 여러 몇 가지 상황이 좀 전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는 게 질문을 드릴게요. 1번 매출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2번 매출이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늘었다. 라고 보면 어느 기업이 좋을까요? 자,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다.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늘었다. 라고 보면 많은 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 관계에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들을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주식 투자자는 매출이 늘어난 기업을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라는 것은 지금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것들이에요.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원가 부분은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해결 못하면 이 기업은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소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리스크의 감소라든지 이건 해결이 되는데 매출이 일단 늘어나고 있으면 이건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늘었다라면 원가 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올릴 수 있지만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이 기업은 성장성이 멈췄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특히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봤을 때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좀 줄었죠. 하지만 매출이 전혀 안 죽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미래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뭐 양극재가 지금 뭐 없을 정도로 매출이 지금 뭐 신규 공장 풀가동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됐고 첨보라는 기업이 얼마 전에 3천억에 대한 메자닌 펀드 그러니까 이제 메자닌 채권 CB라든지 BW를 발행하는데 일부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우려했어요. 이 3천억이 수화가 될 것인가. 근데 투자기관에서 대박이 났어요. 서로 가져가려고 아우성이 났어요. 이것은 첨보가 이 3천억을 가지고 시설 투자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쪽 섹터는 굉장히 미래 전망이 밝다.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아무리 원가가 지금 뭐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가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매출이 죽지 않는 이상 이 기업은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 가장 무서운 게 매출이 줄어드는 거가 정체되는 거거든요. 경쟁사들이 뛰어들어오는 건데 이 시장에 경쟁사들이 못 뛰어들어와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기술 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금은 조금 매수할 때가 됐다.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소재주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네. 관심들이 이제 이런 셀 업체로 몰리는 네. 거 아니냐. 예. 그래서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네. 에너지 솔루션 이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소재주의 관심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관심이 아니라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했다가 작가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댓글 보셨냐고. 어마어마한 평생 먹을 욕을 다 드셨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러니까 LG 엔솔에 대해서 제가 안 좋게 좀 말씀을 드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보시는 분의 시각은 다르죠. 근데 저는 셀의 미래가 과연 밝냐라고 봤을 때 저는 셀의 미래는 우리나라 셀 업체들의 미래 별로 밝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CES 가전쇼에서 벤츠가 1000km 가는 배터리를 선보였어요. 벤츠가 만든 배터리. 근데 우리가 벤츠가 배터리 만든다는 얘기는 그동안 없었죠. 그리고 1000km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근데 물론 그건 시제품이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만든 거. 근데 벤츠가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벤츠가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게 전 더 중요해요. 1000km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벤츠가 이제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메이저 업체들, 그 자동차 메이저 업체들이 내재화 선언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LG 엔솔과 손을 잡고 있는 미국 업체들도 기술 이전에 대한 협약을 했죠. GM 이전 다 기술 이전을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배터리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외주를 많이 주는데 외주를 안 주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엔진이죠. 엔진 자체 개발하죠. 엔진을 자체 개발해야 출력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배터리를 외주를 줘가지고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성능의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결국 물론 이제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다 쓰겠죠. 쓸 수밖에 없지만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야 원하는 모양, 원하는 컨셉 이걸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30년에 내재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엔솔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미래에 있어서의 그 상황이 앞으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막 되죠. 시장이 막 커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경쟁업체들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그것에 물건을 사주는 자동차 메이저 업체들이 우리가 만들 것이야 라고 선언했다라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바꿔서 셀업체와 소재업체 입장에서 보면 납품처가 많아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LG만 납품하다 보면 야 우리가 많이 사주니까 좀 깎아줘. 깎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LG 야 깎아줘. 아니야 나 니네한테 납품 안 하고 현대에 납품할래. GM에 납품할래.
이게 폭스바겐은 나쁘면 이게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증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셀업체는 증설을 안 해요. 지금 이제 그렇고. 근데 2020 소재단에 많은 기업들이 증설합니다. 네.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하반기 때 공장 가동 들어가고요. 첨보도 공장 하기 위해서 3천억 끌어당겼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그들이 미래 전망이 스스로가 발달하는 거죠.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라면 지금 누가 뭐라고 한들 지금 누가 인기를 끌고 누가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는 상관없이 셀을 살래 소재를 살래 그러면 저는 제 작년 초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셀을 외치다가 물적 분할한 이후에 셀을 이제 그러고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2000지 소재를 외쳤는데 저는 여전히 소재입니다. 여전히 소재지 셀에 대해서는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제 시각은 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만 미래에 대한 것들은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LG화학도 그렇고요. 분할 이후 그다음에 뭐 다른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이제 지금 주가들이 안 좋잖아요. 네. SK도 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들고 있으신 분들은 물 타기도 하고 네. 또 고가 대비 상당히 내려왔다 생각하고 뭐 저가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도 네. 있단 말이죠.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8일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전에 대표님께서 저한테 엔솔 상장 이전에, 엔솔 상장 직전에 LG화학이 쭉 빠지다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 대답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살 때 물량을 넘기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물량 넘기신 분들은 그나마 수익이 났고 LG화학은 지금 주가 더 빠졌고 LG 엔솔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일부 투자분들은 지금 CATL과 비교했을 때 시총이 너무 작다. CATL과 비교해 시총이 너무 작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보면 CATL과 비교했을 때 LG엔솔이 시총이 작고 LG엔솔만 너무 시총이 굉장히 센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SK이노베이션은 시총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막 서로 비교하는데 CATL과 저거를 비교할 근거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CATL과 LG에너지솔루션은 다른 회사고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일 뿐이지 그게 시총이 같아져야 된다고 저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비교고 그럼 절대평가 비교로 봤을 때 지금 시총이 한 100조 되나요? 이번에 영업이익 5천억 났죠. 5천억 났으면 PER 200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예를 들어서 PER 200배예요. 그럼 저는 PER 물론 이제 성장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성장이 커지면 PER이 줄어들겠죠. PER이 줄어들겠으면 200배 PER은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200배 PER은 아무리 200배씩 성장한다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지가 200배씩 성장한다라고 저는 PEG라는 개념으로 피터 린치가 얘기한 성장주의 개념을 볼 때 앞으로 만약에 100%씩 성장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져야죠. 근데 100% 성장한다? 이게 지금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너무 지금 많은 분들이 LG엔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도 맞습니다만 제 시각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다들 좋다라고 그럴 때 저는 거기에 좋다라고 얘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차용주는 거기에 인정 못하겠다라고 저는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제 논리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 SDI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주가 밸류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비싸면 이거 사. 이 논리도 안 맞는다. 안 맞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정말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한 거죠. 이게 이렇게 높으니까 우리도 따라갈 것이야. 이거 따라가면 이것도 따라갈 것이야 라지만 그럼 그 전에 왜 안 갔죠? 그게 또 하나의 의문이고 지금 뭐 부분들 보면 글쎄요. 저는 조금 그렇게 상대평가하는 논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절대평가를 좀 가급적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지 상대평가를 본다라는 것은 뭐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인이고 방송 많이 하니까 이게 차용주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서 방송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저 연불리급으로 취급해달라. 예를 들어드리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인사이트가 강하신 분인데 나도 방송인이니까 인기가 많다. 뭐 그쪽으로 해달라. 그쪽으로 출연료도 올려주고 방송 출연도 많이 시켜주고 해라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시장이 그걸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외칠 수는 있죠. LG엔솔이 외칠 수는 있죠. 우리가 앞으로 LG엔솔이 저쪽으로 갈 것이야. CATL을 따라잡을 거야. 외칠 수는 있죠. 저도 외칩니다. 저도 연불리보다 더 공부 노력해서 연불리보다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거라고 외칠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걸 믿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예. 네. 근데 요즘 제가 종목 상담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 같은 데 예. 하면은 예.
그 SK 지주사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와요. 근데 예. 다들 나오는 공감대를 보면 참 괜찮은 회사인데 예. 왜 주가가 못 오르지? 못 오른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별의별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전에 이제 처음에 우리 최용주 소장님 처음 출연했을 때 SK를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가지고 계신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신지. 제가 중간에 한번 사과 방송을 했고요. 여기서 한번 사과를 드렸고요. 아, 그랬었나요? 네, 한번 사과. 처음에 좋게 봤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좋게 봤다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게 이제 주가 못 오르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라고 사과를 드렸고요.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견이었습니다. 뭐냐면 SK가 정말 그 최태원 회장의 변화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봤었는데 지금 SK 행태를 보면 카카오랑 똑같아요. 많은 기업들을 상장시키면서 쪼개기 상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상공회에서 의장이 돼서 모든 걸 잘 할 줄 알았더니 그걸 이용해서 쪼개기 상장을 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을 지금 현재 가치를 분산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주회사로서의 우리나라의 어떤 뭐 역할, 주가의 인정성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약하다. 회사 가치로만 놓고 보면 나쁜 건 아니지만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가치를 인정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LG 화학을 갖고 있으셔야죠. 지분 가치로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사실 필요 없이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있고 건설 가치가 있는 삼성물산을 사야 되죠. 결국은 핵심은 가지고 있는 그 우량한 회사들을 자꾸 상장시키는 예. 그것 때문이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은 차제.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배제의 법칙 안 본다라는 건데 저는 게임 엔터지를 몰라서 안 봤는데 앞으로 배제할 기업들이 드러났습니다.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하는 기업 절대 보지 말자. 중복 상장하는 기업 절대 보지 말자. 그래서 제가 버린 게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조선주를 좀 버렸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대우조선해양 올라오는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도 저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차용주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